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효 전류, 유효 전압, 뭐 전력, 뭐 오매 법칙 이런 것들의 표현을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110V 아니죠? 100W, 100W짜리 전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W짜리 전구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백촉 담화를 사와라 라고 저 어렸을 때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에디슨 전구 같은 거죠. 요즘에는 그것도 LED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텅스텐으로 만든 필라멘트 전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100W짜리를 우리 방에 이렇게 달았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1994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사용하는 집이 아직 있을까요? 뭐 구옥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W짜리 전구를 갖다가 사용할 때 유효 전압이 220V였다. 즉 옛날 우리 집이라는 거죠. 220V 전원에다가 100W짜리 전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때 유효 전류와 최대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전류와 최대 전류. 자, 여기서 말하는 유효 전압이 있고 이게 전력은 실제로 사용하는 평균 전력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전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매 법칙을 사용하면 되고 이때 최대 전류는 유효 전류와 최대 전류는 루트 2의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력은 P는 VI 또는 P는 EI RMS 값으로 쓸 수 있고 이때 왼쪽에 P의 평균 값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E의 RMS 값이 220이기 때문에 유효 전류 I는 220분의 100 해서 약 0.455 암페어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 최대 전류라고 하는 것은 I의 맥시멈 I0라고 표현했던 것인데요. 그 I0는 RMS 값의 루트 2배였죠.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0.455에다가 약 1.414를 곱하면 0.643이라고 해서 최대 전류는 0.6, 그 다음에 뭐 RMS 전류는 0.4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른쪽에는 전구의 저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전구의 저항을 구하려면, 네, 오매 법칙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I는 R분의 V인데, 여기서는 R은, 네, I는 R분의 V 또는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라고 하는 RMS 전류와 V라고 하는 220V를 사용해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0.455 앞에서 구한 RMS 전류를 갖다 집어넣고 RMS 유효 전압을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인 우리 직류 아니죠? 미안합니다. 교류 전원을 사용했을 때 전류 전압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과서 예제 22.2 축전기 회로입니다. 질문은 용량 리액턴스를 구하여라가 첫 번째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용량 리액턴스를 앞에서 학습한 것을 암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 연습이고 두 번째 전류의 진폭을 구하여라.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류의 진폭 최대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도 여기에다가 용량 리액턴스의 정의를 써놓았어요. 써놓은 게 아니고 제가 삭제를 잘못한 거죠. 자,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자, 물론 먼저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오메가는 2파이 F로 바꿔서 쓸 수 있고 문제에서는 C, 축전기의 바로 캐패시턴스, 전기 용량, 진동수, 그리고 전압의 최대값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C와 F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오메가 C를 알아낼 수가 있고 대입하면 결과 용량 리액턴스는 318옴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의 진폭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전류의 진폭은 I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전류가 흐를 때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으로 해보면 처음에 이런 수식이 기억이 날 거예요. I0는 I0부터 하지 않았죠. I는 처음에 뭐 앞에 있는 미분을 바로 써갖고 사인을 미분을 해갖고 썼을 때 어, 오메가가 들어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C는 상수로 들어갔었던 것 같고 오메가는 미분해서 나온 값이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였었죠? 네, E0가 있었던 것 같아요. E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인에, 네, 아니죠.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이 나왔었죠? 음, 그래서, 코사인의, 예, 오메가 t, 이러한 형태로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I0가 되겠죠. 색칠 한번,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오메 법칙을 그냥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바로 I는 XC분의 V0. 위에서 사용한 용량성 리액턴스를 암기해서 쓴다고 하는 거죠. 사실 XC분의 V0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쓴 거랑 맞죠? XC에다가 대입하게 돼서 뭘 대입해 보면 바로 오메가 C분의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것은 오메가 C의 V0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은 대입해서 31.8V를 318ohm으로 나누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A가 답입니다. 네, 여지없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왔네요. 유도 리액턴스를 구해라. 네, 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뭐 유도 리액턴스를 구해라. 그러면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네, XL이었어요. XL은 어떻게 되죠? 2파이 F 아니죠. 자, XL은 네, 오메가 L이고 그것은 네, 2파이 F L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되겠죠. 인덕터의 원래 인덕턴스가 100mHz였다. 그 다음에 뭐 주파수가 500 헤르츠, 0.5kHz였다.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바로 인덕턴스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것은 단위는 옴으로 나오고 314옴이다. 즉 얘는 인덕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을 막는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이 저항 효과는 커진다. 즉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바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한다는 거죠. 진동수가 크다라는 것은. 막 변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체 유도에 유도기 전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전류의 흐름을 잘 막아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항의 값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두 번째 전류의 진폭을 구하라 했어요. I는 R분의 V죠. 근데 R분의 V인데 여기서 R을 XL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는 XL분의 V라는 것이고 XL을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V 31.4V만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1A가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교류 전원을 갖다가 넣었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전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는 전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전류에서의 전류 전압이라는 것은 유효 전류 출력감으로서 RMS 값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배운 것이고 그렇게 저항만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과 즉 인가한 기전력과 동일한 시간에 최대가 되고 동일한 시간에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축전기를 달게 되면 네, 그때에 우리가 축전기에서의 저항 역할이라고 하는 네,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인가된 전압과 같은 형태인 사인 코사인 함수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는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늦춰진 사인 함수꼴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또한 인덕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선 그러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제 22-4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볼까요? 문제는 기전력 장치 220V 60Hz인 교류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20V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압이라고 부르죠? 네, 유효 전압 시료값 또는 RMS 값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때에 25ohm의 저항, 그 다음에 축전기, 그리고 인덕터를 직렬로 연결했었다. 25ohm, 50 마이크로패럿, 0.3 헨리라고 합니다. 이때에 임피던스 첫 번째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공식 여러분들 앞에서 봤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노트를 보고 있는 분들은 노트에 잘 나와 있어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피타고라스 정리로 R, XL, XC로 표현이 되죠. 네, 다음과 같이 R의 제곱 플러스 XL-XC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 값이 되죠. 그래서 XL-XC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덕터의 X와 그 다음에 축전기의 X를 갖다가 더한 거죠. 더한 건데 두 개의 위상이 180도만큼 차이 나가다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듣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XL과 XC는 안 나왔죠. 그러면 XL과 XC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XL은 어떻고 XC는 어떻게 구한다. 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XC는 오메가 L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파이 FL, 그 다음에 이거는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각각이 모두 위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전류는 어떻습니까? 라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사인 형태로 바뀌는데, 표현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I0의 최대값을 갖다 써라. 즉, 전류의 RMS 값을 갖다가, 쓰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합니까? 네, 전류는 R분의 2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의 실효값이 나왔으니까, 그죠? 2제로, 여기에서도 i의 실효값을 물어보는 거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r은 어떻게 됩니까? 예, z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럼 임피던스 우리가 앞에서 65ohm으로 구했으니까 65분의 220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이 65분의 220, 요게 전류의 RMS 값. 일정한 DC로 바꿨을 때 3.38A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전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상차는 어떻게 해요? 위상도표법에서 파이를 구하는 것으로서 저항 R분의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합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표현은 R분의 임피던스의 합 그것을 아크탄젠트를 하고 계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데 대입한 결과가 67도가 나왔네요. 플러스 67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45도보다는 넓고 90도보다는 작은데 그렇다면은 67도 정도의 위상 차이를 갖는 값으로 얘가 더 늦게 최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요? 기전력보다 더 늦게 최대가 되는 위상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